자, 이제 주제는 2차 방정식에 근을 두 개 줄 테니까 그 알파와 베타 그것을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봐라 이거거든. 작성. 그지? 근데 뒤에 2차 항의 계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2차 계수 얼마인지. 그래서 뭐 기본 일자리를 먼저 세우면 알파 베타가 근으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됐었어야 돼. x 빼기 한 근 곱하기 x 빼기 한 근 이렇게 는형 형태가 됐었어야겠지. 그리고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근으로.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앞에다가 뭐 4를 곱해준다고 했을 때 이 방정식 근이 바뀌는 건 아니지. 어차피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이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된 방정식이고 쓰면은 2차 계수 산 거지. 이해 되지? 이거 확인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안 붙은 거야. 만약 여기가 2차 계수가 a다 라고 했으면 앞에 a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됐지? 필요하면 이제 전개해서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을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걸 넘어서 그 2차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고 싶은 거야. 일반형. 일반형이란 내림차수 쓴 거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순으로 이렇게 곱의 형태로 쓰지 않고, 그지? 그래서 이거 한번 전개해 본 거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으로 정리가 되지. 자, 이거를 우리가 외우고 싶은 겁니다. 외워가지고 써먹자는 소리야. 외울 때는 이 자리가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잖아. 응? 합. 이 자리가 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외울 때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는 0 이렇게 좀 외웁니다. 합곱이란 말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두 근이 2랑 8인 2차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로 쓰고 싶으면 x제곱 하시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10. 마이너스 합 10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 16. 는형 바로 쓰자 그럽니다. 그치? 선생님 이거 그냥 x 마이너스 x 마타에 써가지고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외워야 됩니까? 쉽긴 하겠죠? 근데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러한 두 근을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래. 그러면 인수분해 형태로 쓴 사람은 x 마이너스 한 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죠? 곱하기 x 마이너스 한 근 마이너스 2 플러스 6는 0이로 쓸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1번에 x 제곱에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6는 0 2번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일반형으로. 나는 내가 세운 게 틀리지 않았거든. 근데 보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전개식을 외우는 거야. 왜? 이거 전개하는 방법 있죠. 근데 귀찮아. 많이 귀찮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근에 대해서 합 구해봐. 합은 더하면 그냥 4만 나올 거 아니야. 두 근의 곱은 이게 딱 편리근이죠. 곱하는 순간 합차 아니야? 4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4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는 0 이거죠. 하루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외우는 거야. 알겠죠? 혹시 2차 계수가 6인 걸 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6 딱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쓰되 가로가 들어가야죠. 전체 얘만 6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에다 6배 해줘야 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 fx가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fx를 인수분해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근을 구한다? 그 근을 어떻게 구하겠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 이런 2차식이 있는 거야. 2차식 알겠죠?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응? 근데 중3 과정에서는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어? 쉬운 거부터 할게. 여기 마이너스 8 있었습니다. 인수분해하래. 직접 써서 하다 보면 인수분해 분명히 되는데 우리가 좀 숫자가 좀 커지면 이게 인수분해가 실제로 되지만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하다 경우의 수가 뭐 다 못 따져가지고, 그치? 그럴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겠다고. 2차 방정식. 뒤에다가 는용만 두겠다는 소리야. 는용. 이걸 작성을 하시고 2차 방정식 fx 는 걸로 이 근을 구하겠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줄은 내가 몰랐으면 해가 안 돼서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y 근의 공식. 써놔. 근의 공식으로 구하겠다는 소리야. 근의 공식 중에 짝수를 썼다는 소리야. 여기서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1 플러스 8이니까 루트 9가 나면서 1 플러스 3과 즉 4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죠? 이게 두 근이거든.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됐었겠네. 이 두 개가 두 근이니까 x 빼기 4 하나와 x 마이너스 또 다른 근 마이너스 2 그 플러스 2 이 식이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그치? 그러니까 요 2차식 부분하고 요 2차식 부분이 같을 거란 얘기잖아. 이 책에서도 일자리를 준 거니까. 그러면 다시 그럼 요 식하고 얘가 같겠네. 얘가 x-4 곱하기 x 플러스 2겠네 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으로 구해가지고 x 빼기 한 근 곱하기 x 빼기 또 다른 근 이렇게 해서 쓰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내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2차식이 있었어. 얘를 인수분해하래.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봐야 돼.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거 손으로 인수분해하는 소리야. 1산에 1, 2, 3 안 나와. 2를 써도 안 나오겠지 않나?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죠?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시오라는 말의 기본 생략된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인수분해하라는 말은 유리수 범위란 소리야. 이게 개수란 소리지. 개수가 유리수 범위란 소리야. 이를테면 루트 3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x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은 반칙이란 소리야. 다시 인수분해하시오라는 질문은 중3 때나 고등학교 때나 기본적으로 개수가 유리수 범위에서 하라는 게 내재된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특별히 얘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말은 이제 유리수를 넘어서 무리수 개수 인정이야. 무리수 개수도 괜찮다 이런 말이야. 무리수 개수 써서라도 하라는 소리고, 복소수 범위에서 하시오라고 나오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라고 나오면 이제 허수도 괜찮아. 허수도 인정이야. 어떻게 되냐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손으로는 안 돼. 근데 문제 보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하라는 말이 나왔어. 인수분해를. 그때 이거를 잠깐 2차 방정식으로 만듭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시고 이놈의 근을 구해.
해.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이 근의 공식이라고. 근의 공식. x의 값이 짝수 공식으로서 3분의 1 플마 루트 1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 하나와 하나는 3분의 1마 루트 7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인수로서 x 빼기 한 근, x 빼기 또 다른 근이 있을 거지? 그래서 식은 x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루트 7 요거 하나와 또 x 마이너스 3분의 1마 루트 7 이렇게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소리죠. 맞아? 진짜 맞아? 잘 찾아봐. 어디 하나 틀렸습니다. 자, 요 방정식을 정확히 설명해 보자. 요 방정식은 두 근이 얘랑 나오는 요거인 2차 방정식 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요 방정식은 두 근이 얘랑 나오는 2차 방정식이다 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정확해. 왜? 여기서 봐봐. 두 근이 4랑 마이너스 2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쓰라면 무조건 얘인가? 왜 7 붙인다고 뭐 안 돼? 앞에 개수를 다른 거 붙여도 근이 얘랑 거 맞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방정식은 두 근이 얘랑 나오는 2차 방정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이야. 그 말이 붙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작성한 거는 앞에 4 안 붙였잖아. 이 붙여놔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다시 말한다.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 해서 식을 쓸 거니까 요 2차 식을 인수분해할 때 똑같이 써가지고 x 빼기 뭐 3분 어쩌고 쓰시고 x 빼기 3분 어쩌고 쓰시고 똑같이 괜찮은데 앞에 꼭 요 3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야 맞아. 이해했어? 이거를 많이 빠뜨려 학생들이. 그래서 2차 방정식 어디겠냐? 2차식 AX 요거를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럼 잠깐 뒤에 는영을 주시고 근의 공식으로 두 분을 구해. 그래서 x 빼기 한 근을 쓰되 반드시 또 2차 계수 A를 여기 앞에 쓰라는 소리야. 이거 주의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지? 체크해놔.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또 물고불 하지 마시고. 저거 빠뜨려서 문제 틀리는 사람 되게 많이 봤다. 근데 나도 가끔 빠뜨리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야. 루트까지 써서 막 i까지 다 도입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야. 오답이 오답. 알겠죠? 이 복수수분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하는 거야. i까지 써가지고. 따라서 어떤 2차식이든지 간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다 됩니다. 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 없잖아.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이 다 있잖아. 근이 생겼다는 얘기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다 될 거라는 소리야. 이런 느낌으로. 다음 마지막 주제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커플, 세트 이런 말이야. A, B, C 이 방정식인데 요 2차 모든 항의 개수 A, B, C죠. 이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리수 개수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유리수 개수 2차 방정식이 한근 P 플러스 Q 루트에 여기서 PQ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입니다. 루트엔 무리수라는 단서가 정확히 맞다. 근에서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무리수근이라고 하죠. 무리수근.
무리수근을 가지면 반드시 혈렉을 갖는답니다. 반드시 혈렉을 갖는다. 혈렉은 존재. 혈렉은 존재. 유리수계에서 2차 방정식이 무리수근을 가지면 반드시 혈렉이 존재한다. 왜 그런가 볼게. A, B, C가 유리수가 되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또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 되잖아. 그냥 근해 공식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개수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실수든 허수든 다 성립하는 식이야 근해 공식은. 그렇죠? 근데 A, B, C가 유리수가 된다는 가정이 있으면 A와 B가 유리수면은 여기 부분은 유리수인 거야. 반드시 유리수인 거야. 맞지? 요것도 유리수인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근이 요것이 뭐 Q 플러스 Q 루트 M이 나왔다며. 그치? 그러면 요 루트 M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루트 M은 이 근해 공식 부분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유리수니까 굳이 여기서 루트 모양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나온 거야.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분명 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 풀마 뒤에 얘가 0이 아닌 무리수가 있다는 소리라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부분이라는 게 이 동그라미에다가 이 부분을 더한 거랑 동그라미에서 얘를 뺀 것이 나오잖아. 두 개가. 뿔마 뒤에가 뭔가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뿔마 뒤에서 뭔가 남았다는 얘기니까 P 플러스 Q 루트 M이 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 B, C가 실수라면, 즉 실수계수입니다.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요만 그는 이제 허그냐, 이 Q가 0이 아닙니다. 그치? Q가 0이 아니니까 이거 허수라는 말이 있거든. 허근을 가지면 반드시 혈렉은 존재한다. 이것도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실수분의 실수니까 얘가 실수가 돼야 돼. 반드시. 이게 실수일 겁니다. 근데 이게 P 플러스 QI 꼴이 나왔다면, 즉 허수 모양이 이 글에서 나왔다면 이 QI 어디서 나온 거겠어? 이 QI는 반드시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여기 근호 안에서 음수가 들어가면서 I가 그 안에 숨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뿔마 뒤에 뭔가가 남아 있잖아. 0이 아닌 QI니까. 이게 뭔가 남았다는 얘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즉 P 플러스 QI가 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QI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렉이 자동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매우 중요한 말이야 이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근이 3 플러스 2i야. 근데 앞에 이런 말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지 말고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이 한근이 얘다. 또 다른 근 하나가 3-2i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해봐. 유리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3 플러스 2i일 때 다른 근이 반드시 혈렉을 있을 것입니다. 틀렸어. 허근이 코스인 근 허근이 혈렉을 가지려면 개수가 뭐 이어야 돼? 개수가 실수 이어야 됩니다. 실수. 아 잠깐만. 맞네. 미안해. 맞습니다. 유리수도 실수니까 맞죠? 미안해. 유리수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계수 방정식 맞잖아. 혈렉을 가져야 돼. 내가 문제를 거꾸로 냈구나. 자, 이번에는 실수 ABC야. 실수 ABC에 대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근이
3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나왔어. 다른 근이 즉 편례근이 있을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자, 무리수근이 편례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 개수가 유리수여야 되지, 유리수. 근데 실수라는 조건에서는 이게 꼭 유리수란 말 아니잖아. 무리수인 ABC일 수도 있잖아. 그래 버리면은 또 다른 근이 편례근이 있다고 보장을 못해. 그치?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다시 한 번 말한다. 무리수근이 편례근을 가질 조건은 뭐야? 개수가 유리수 개수여야 돼. 근데 이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은 급이야. 자, 실수 안에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약간 동등한 관계잖아. 그치? 비슷하게 허수근이 편례근을 가질 기본 전제 조건은 개수가 실수이어야 됩니다. 실수와 허수도 약간 같은 레벨이거든. 동급. 복소수 안에서 실수였으니까. 그렇게 좀 연상하면은 실수가 좀 줄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 17부 11번 보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됐죠? 근계수를 좀 쓸 거란 생각을 합시다. 두근의 합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2라고 할 수 있죠? 괜찮아? 근계수는 다 외웠어? 근거 계산계? 네. 자,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두 근으로 하고 2차 계수가 2인 방정식 세우라 그랬어. 그러면 뭐 이걸 인수분 형태로 쓰게 되면 2차 계수이니까 이 잠깐 달아주시고 x 빼기 한 근 곱하기 x 빼기 한 근은요 이걸 정리하면 되지. 사실 이걸 정리할 때 2를 묶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여기만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요런 x, 요런 x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x 더하기 상수한 곱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고 처음부터 합곱을 미리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고 이 부분이 두근의 곱이야. 근이 이렇게 두근이니까 다시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었고 요런의 두근 내가 찾는 방정식은 내가 세우는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얘랑이야. 그치? 따라서 좋은 작전은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따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야. 이걸 계산해서 정리합시다. 알파 베타 통분한 상태에서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다 있네. 2분의 마이너스 1이네. 됐죠? 끝났고 두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고 알파 베타 분의 1이거든. 알파 베타 곱이 2니까 이거 2분의 1지. 그치? 이거 세워서 그냥 곱바로 그러면 내가 찾는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더하기 두근의 곱 2분의 1는 0인데 2차 개수가 2라고 그랬지?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해서 다시 한번 전개하라는 소리야. 전개하면 2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답이야. 이해했어? 이 전체에다 곱해야 돼. 여기만 2 딱 곱해서 쓰는 게 아니야.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를 얘랑을 두 근으로 한대. 그러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래. 2차 계수 일자리. 이 두로 대해서 두근의 합 구해봐. 두근의 합은 얘랑 더한 거니까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여기서 1을 뺀 거죠. 합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 곱은 2였고 다시 1을 빼라니까 1에서 6 뺀 겁니다. 마이너스 5. 자, 두근의 곱은 얘랑 곱하라는 소리야. 전개해야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묶어서 알파 제곱 더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처리하시오 이겁니다. 자, 알파 베타의 제곱이야. 이건 알파 베타 곱한 거의 제곱. 요거 제곱이야. 2의 제곱이겠지? 마이너스
그 제곱이학 부분은 우리 좀 컨닝할게. A 제곱이학은 여기까지였고 그것이 여기 부분이지.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3.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여기까지가. 그리고 더하기 붙은 거지. 5에서 3 더했네. 이제 8이죠. 그럼. 따라서 내가 찾는 이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얘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합 8는 0. 자, 2차 결수 1 다시 한번 확인. 이게 아니야. 개수가 1, 5, 8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다음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보게 되면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 이하시오가 질문이야. 복소수 범위. 따라서 복소수 범위에서만큼은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 될 겁니다. 뭐 일단은 손으로 되나 보자. 봐도 안 됩니다. 손으로. 잠깐 뒤에 능력을 두시고 근의 공식 쓰겠다는 소리야. x가 1 풀마 루트에 1 마이너스 6.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는 루트 5i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요 식은 이제 x 빼기 한근 이렇게 인수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한근 한근을 플러스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곱하기 또 다른 거는 x 마이너스 1에 이거를 빼는 거잖아. 이거를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5i 끝났지? 그지?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손으로는 안 될 거 같지? 그래서 근의 공식 쓰게 되면 짝수 공식 x의 값이 a분의 즉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0 그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겠죠? 일단 그니? 자 그럼 이제 식을 쓸 때 꼭 2차 개수를 먼저 좀 씁시다. 곱하기 x 빼기 한근 곱하기 x 빼기 한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 근자리에 이걸 쓰는 거야. 이 자리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여기도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쓰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대로 써도 큰 상관없고 이제 좀 부호가 좀 불편한 사람은 이거를 뭐 굳이 전개해 쓸 수도 있죠. 2 곱하기 x 마이너스 여기는 쪼개봐. 플러스로 가시겠다. 여기는 뒤쪽은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써도 뭐 상관없어. 잡지는 그냥 썼잖아. 부호만 조금 정리해. 15번까지만 할게. 15번까지. 14번은 잠깐 대기하고 15번 할게. 2차 방정식의 한근 얼마? 유리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두 번째일 텐데. 이따 하자 근데. 이따 하자. 두 가지 뭐 풀어야 되니까. 잠깐 쉬는 시간.
해볼게요. 현석, 칠판 잘 보이지? 글씨. 네. 뒤부터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장애한테 어떻게 말하냐? 환비례가 좀 가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서 원장한테. 빔이 너무 흐려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좋은 거 사시면 안 돼요? 자, 필수 15번은 읽어봐. 이러한 방정식의 한 근이 정확히 얼마나 나왔거든? 유리수 AB에 대해서 뭐 유리수 A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근과 계수관계를 혈내근의 존재성을 확인하시고 두 근을 놓고 푸는 거를 익히고 싶은 거야 일단.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 유리수란 말 왜 쓸 거냐는 얘기지. 근데 하필 실수도 아니고 보통 실수라고 많이 쓰는데 왜 유리수라고 썼을 것인가? 무리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무리수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읽어라. 2차 방식의 한 근이 무리수일 때 이렇게 읽고 무리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무리수근. 그지? 그러면 우리도 순진하면 안 돼. 무리수근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 켤레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야 돼. 근데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려면 무리수근이 켤레근으로 존재할 조건이 뭐였다? 개수 1, A, B 이 세 개가 다 유리수라는 과정이 있으면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 맞지? 아까 배웠잖아. 그거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 방정식이 맞으니까 무리수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켤레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근을 준 게 아니고 두 근을 준 겁니다. 두 근이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2와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준 거야. 좀 동그라미 치고 해. 이러면 두 근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개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비교한다는 느낌보다는 근계수를 쓰면 됩니다. 근계수. 그냥 여기서 합 나오고 곱 나오잖아. 그치? 두 근의 합공식 쓰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 근계수에서 얼마야? 근계수. 마이너스 A죠. 실제로 두 개를 그냥 더해봐.
토는 그냥 6 아닌가? 6 더하면 6. 그러니까 A 바로 나왔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곱을 구해보니까 곱은 B로 나오게 돼 있거든. 근격지에서 실제로 둘 곱해봐. 곱하면 9 마이너스 2니까 7로 나오겠지? 끝나버렸잖아. 둘 더해서 1 써라 이런 말이야. 이해됐지? 자, 방법 2.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베스트 고1의 가장 좋은 답이야. 좋은 풀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풀어봐야 됩니다. 뭐냐면 너네가 근이 주어지면 이 근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 x값은 이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지. 자, 대입해서 정리해서 a, b 찾아봐. 해봐. 꼭 해봐야 돼. 자, 지금 본다 쟤.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감사합니다. 야, 30분 남았다. 40분. 누구야? 우리 15번에 1번을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 얼마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 x에 대입하고 나서 유리수 AB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현재 지금.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서 한번 A와 B를 구하려고 시도를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정리 잘 돼? 이거를 뭐 대입해서 전개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고민될 텐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쓴 부분 있지? 이거 너네가 필기해놔야 돼 여기다가. 일단 들어보고 니네 친숙한 것부터 할게. A와 B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a 플러스 bi가 0이면 실수 플러스 실수 i가 0이면 반드시 a와 b는 0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친숙하죠? 복수수에서 했던 얘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0은 실수거든. 실수. 근데 a와 b 실수가 되면 이 a가 실수거든. 현재 a까지가. 그럼 실수에다가 이거를 더해서 0이라는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면은 절대 실수 플러스 그 허수가 이게 만약 허수라면 실수와 허수를 더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bi 부분이 반드시 실수라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i의 실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0밖에 안 돼요. b가 0이어서 0으로서 존재해야 되겠어요. 이해돼? bi가 실수가 되는 방법은 0밖에 안 돼. 그러니까 b가 0일 수밖에 없어. b가 0이 되면 a도 0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 논리거든. 자, 그 위에 ab가 유리수라는 전제하에 또 루트 m은 무리수야. 그는 밖으로 못 나가는 수야.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무리수가 0이 됐다라는 말도 ab가 유리수가 되면 여기 부분은 유리수야. 당연히 유리수. 그 더하기 이건 잠깐 대기. 근데 그 결과가 더한 결과가 0이 됐대. 근데 0은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했을 때는 유리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라는 얘기야. 저거 유리수. 그럼 이것이 유리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소리야. 너네한테 b 곱하기에 루트 3 했어. 이게 유리수래. 유리수. 어떤 방법이 있겠어? 이 b가 유리수인데 일단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유리수가 될 수 있지만 b는 이게 될 수 없다고. 유리수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리수가 그냥 날아가 줘야 되거든. 0밖에 안 돼. 0. 이해돼? 그래서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반드시 b가 0이어야 되거든. b가 0이 되는 순간 사라지면서 a도 0 나와야 됩니다. 이 논리야. 이거 조금 이제 응용시키면 이런 말이야. a 플러스 b 루트 a 하고 같다 c 플러스 d 루트 a. 물론 여기서는 a, b, c, d가 다 유리수고 루트 a 무리수 할게. 여기서도 c가 넘어갔어. 그럼 a 마이너스 c. 이거 d 루트 m 넘어가서 정리하게 되면 b 마이너스 d의 루트 m는 0이죠. 역시 이것도 a 마 c, b 마 d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가 0 나오려면 이거 다 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와 c가 똑같고 b와 d가 같아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 실수에 유리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네? 무리수 부분끼리 같아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 루트 2가 무리수고 여기 나온 뭐 11이나 6이나 3A나 B가 다 유리수기 때문에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 정리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유리수 부분 11 플러스 3A, 11 플러스 3A에 플러스 B까지 괄호 더하기 몇 루트 n은 0, 루트 2는 0 하고 싶은 거야. 이건 마이너스 6하고 뭐 마이너스 2 들어가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빼면서 6 플러스 a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유리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되고 이 무리수 앞에 개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이겠죠. a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 b가 7이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결과는 똑같아 아까. 그치? 이 풀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한 논리야. 알겠죠? 잘 기억해놔. 이거 빨리 필기해놔야 돼. 중3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중3들 편례근 같은 거 모르니까. 근계수도 모르고.
두 번째 문제 볼게. 이 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AB 구해봐라. 이거 읽을 때, 자 이거 뭐라고 읽겠다? 그냥 허근이야. 알겠죠? 허근, 허스인근.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으로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켤레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그치? 한 근 준 게 아니고 두 근을 줬을 수도 있잖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야? 허근이 켤레근 가지려면 개수가 실수여야 되는데 1, A, B가 모두 실수입니다. 이 A, B 실수이기 때문에 이 실수란 말이 정말 중요한 조건이야. 그치?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1 플러스 2i와 켤레근 1 마이너스 2i 이렇게가 두 근이란 소리야. 그럼 이 둘의 합 구해봐.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죠. 그치? 실제로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 2가 나오죠? a는 끝났습니다. 자, 두 근의 곱, 근계수에서 곱은 b입니다. 그것이 얘랑 곱한 건데, 그러면 1 마이너스 4i 제곱, 1 플러스 4에서 5가 나오겠지? 끝났어, 이렇게. 이게 좀 켤레근을 놓치셔야 돼. 근데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얘가 있다고 얘가 있는 게 아니고 개수가 실수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종종 무턱대고 그냥 켤레근 놓고 푼 사람을 틀리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일 때 또 다른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그랬지? 자, 현서 이거 읽어봐. 한별아 읽어봐. 네? 읽어봐. 틀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이라고 읽어. 허근. 그냥 허근이야. 허근. 알겠죠? 허근이 존재하면 켤레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허근. 알겠죠? 그 있을 허근 존재하려면 개수가 실수해야 되는데 여기 써있잖아. A 실수. 실수 개수 방정식 맞고 허근이면 켤레근 있다. 켤레근 만들려면은 여기 바꾸는 게 아니고 정리부터 하겠죠? 분자 부모에 1-2i를 곱한답니다. 그럼 분자 쪽은 1-2i겠고 부모 쪽은 1-4i 제곱. 그 1 더하기 4니까 5겠죠? 그럼 이제 두 근이 요놈하고 5분의 1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져오겠다. 자, 두 근의 합은 근계수에서 마이너스 5분의 a거든. 그럼 이 두 개를 직접 더해보자. 동그라미 주먹게 동그라미. 이 두 개를 살짝 더해봐. 더하면은 5분의 i가 날아가니까 2만 남았겠죠? 그럼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이겠죠? 자, 두 근의 곱은 5분의 b입니다. 5분의 b는 얘랑 곱한 거거든. 곱해주면 5, 25분의 여기서 곱했어. 이렇게 가로가를 곱했어. 그러면 1 마이너스 4i 제곱. 그 5겠죠? 그래서 이거 5분의 1인데? 5분의 1? 그러면 b가 1이겠네 그냥. 그치?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 문제. 근데 끝이 아니고 이 뒤에 또 풀라고 그랬지? 집어넣고 다시 풀라는 소리니까 대입해.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을 풀어라. 뭐 뿔 인수분해 안 되고 근행공식으로 구하라는 소리지. 그치? 허근 두 개 나오겠지? 허근 아니다. 실근이겠다.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에 25 마이너스 4, 2, 8. 그러니까 여기서 17 이렇게 나오겠다. 두 개. 다음 이제 연습 문제고, 다음 단원이 이제 2차 함수야. 고등학교 2차 방식 다 배운 거야. 2차 함수 배우고 나면 뭐 3차, 4차 방정식 등등 방정식 여러 가지 배우다가 부동식을 배우고 이제 연산 단원은 끝나. 그리고 나면 뒤에 경우의 수와 행렬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1학기 제 끝납니다. 오늘 함수를 바로 들어갈 생각까지는 없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00
129에서부터 좀 풀어볼까? 3대를 좀 아까 적었겠죠? 아니야, 뭐 이참도 적당히 기억할 거 아니야? 표준형 만드는 거라든가 그래프 그리는 거 그 기억 나겠지 않나? 중3 때 이참수를 몇 달을 했는데 그지? 그렇지 않나? 이 책의 흐름상 잠깐 복습하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연습 문제 스텝 2부터 쭉 훑어볼게. 네. 실밥 보면서 그냥 눈으로 그냥 혹은 생각으로 계속 따라오도록 해.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나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래. 요놈의 근이 요놈의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래. A는 3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있고 A고 실수란 말도 있고. 자, 그럼 실근을 다 찾아봐야 할 텐데 절대값 처리 어떻게 할까? 절대값의 처리.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돼. 절대값 x가 a다. 근데 이 a가 양수입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 이 안에 있는 x가 뭘까? 단순하게 절대값 x가 내가 3이다 그랬어. 이 x는 뭐죠? 가능한 값. x로 가능한 값. 마이너스 3과 3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a가 3 역할을 하는 거니까 x가 뭐냐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a입니다 하면 돼. 두 개. 그지? 그럼 내가 안에다가 이렇게 fx라는 식을 넣었어. 요게 a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풀겠어? 그냥 내가 손으로 가린 이 값이 얼마가 될 수 있어? 얼마 a.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 안에 식인 fx의 값이 a거나 마이너스 a다 소리야. 두 가지를 풀란 소리입니다.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 안에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 3이라는 요 값이 1일 수도 있고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이 두 가지를 풀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다. 자, 근데 여기 실근이란 말이 들었다. 이 실근이란 말 잘 명심해야 돼. 자, 이게 모든 실근이 아니고 모든 근의 곱. 곱이 8이다. 이건 다른 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실수로 나오긴 하는가? 라는 생각부터 해줘야 돼. 그지? A가 붙었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 뭐야? 판별식의 보호죠. 짝수. 그래서 4분의 D를 따질 건데 뒤에 또 할 거니까 4분의 D1 할게. 4분의 D1은 1 마이너스 AC 그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겠냐? 여기까지가 A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0보다 큰가 작은가? 근데 여기 A가 3보다 크다고 그랬지? 얘가 3보다 크면은 A 마이너스 여기서 1 빼봐. A 마이너스 1, 2 이거죠? 얘 2보다 크지 않나? 2보다 크면 양수 맞지? 판별식의 값이 2보다 크면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편의상 이거 기억할게. 기억은 서로 다른 도식이냐? 맞지? 따라서 실근까지는 만족하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글을 다 찾아라기보다는 글을 다 찾아라기보다는 근의 곱에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이 기억의 두 근을 내가 더 이상 알파와 베타라고 놨다고 치면 일단 알파와 베타를 곱해봐. 그 결과는 근계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겠죠? 맞죠? 알파 베타가 실근이 맞고 두 실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정식도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까지 왔습니다. 자, 근이 실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 D2를 합시다. 1 플러스 a 마이너스 4까지 오시고 여기까지가 a 마이너스 3이야. 아까 3 뭐 있던데? 넘어가면 a 마 3은 0보다 큽니다. 얘도 그러니까 실근이네. 실근.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은 여기서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실근의 곱까지가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 있다?
여기서 두 개, 총 네 개야. 이 모든 실근의 곱이란 말은 이렇게 네 개를 다 곱하는 소리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네 개 곱한 거는 결국 얘랑 곱하는 소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란 말이고 그것이 8이라고 준 거야. 그지? 그럼 정리하겠죠? 자,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6a 상수항이 8인데 이거 사라졌다. 그죠? 그럼 a는 0 또는 6이죠. a의 값을 구하라는데 a가 3보다 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혹시라도 이 두 판별식 중에서 하나가 음수였다면 이 여기서 나온 부분은 허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실근의 곱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했니? 모든 근의 곱이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이렇게 하나, 두 근의 곱 이렇게 하나, 그 두 개 그냥 곱해 쓰면 끝나. 이해했죠? 실이라는 말에는 잘 봐라. 실근. 그 다음에 65번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방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봐라.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근계수에서 마이너스 1이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까지는 좀 챙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질문이 px라는 어떤 2차 식을 정의하고 나서 다시 그 p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넣은 거 가지고 하라고 그랬네. 한번 써보겠네 그러면. 그지? 베타 곱하기 p 알파인데 p 알파는 여기다 알파 든 거니까 2 알파의 제곱 빼기 3 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p 베타인데 역시 2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베타가 되겠죠? 그치?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야.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 모양이 비슷하잖아. 문자만 좀 바꾸는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식입니다. 대칭식. 전개보다 2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여기 동량 보이죠? 동량. 그 다음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모양이 비슷하잖아. 우리 알고 있는 게 알파 베타 합곱이야. 합곱을 이용해서 풀고 싶은 거니까 동그라미 친 두 항은 2 알파 베타까지 바꿔줍니다. 그럼 알파 들어가고 베타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끝났지? 어차피 다 알잖아 이거. 저 앞에. 그래서 2 곱하기 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합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개 또 곱자리에 마이너스 1이니까 2 더하기 6을 하라. 그치?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에 근에 관한 문제를 해석할 때 근기의 관계는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뭐 때로는 알파 근이니까 대입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라는 식도 성립하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도 성립하거든. 이거를 써서 푸는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 근계수 그리고 근의 정의를 통해서 근의 성질을 통해서 대입해서 식복권 이용하는 방법. 다음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뭐야 근우 안에 막 3차 들어갔네. 그치? 어쨌든 구하래. 근데 근우 안에 들어간 식을 보니까 개수가 2 마칠사 문자만 바꿨죠. 문자만. 이게 딱 그 유형입니다. 보자.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근을 구하려면 근의 모식을 봐야 돼. 그럼 졸래 빡세겠죠. 구하면 뭐 할 건데? 이거 대입할 거기다가 그 들어온 놈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근계수를 먼저 생각해. 자, 두 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얼마? 4. 곱은 2. 일단 이 두 식을 뽑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 근우 안에 저 3차 식을 정리를 해봐야 돼. 자, 그런데 이 근우 안에 식을 살짝 봤을 때 얘는 문자가 알파만 들어가지 않나? 베타만 들어가고, 그치? 한 문자에 관한 식이잖아. 바로 앞에 식 봐봐. 아까 내가 지웠지만 여기 있던 식은 알파 베타 혼합돼 있잖아. 이쪽도.
이게 한 문자 알파 한 근 알파만의 어떤 고차식을 해결할 때는 근의 성질 쓰는 겁니다. 자, 알파 대입해봐.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2는 여기 성립하겠죠? 베타는 성립하지 않을까? 근데 알파 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문자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쪽은? 이 생각 들지?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3차식을 정리하고 싶은 거야. 응? 다시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라는 알파에 관한 3차식을 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 정리는 뭐냐?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다루는 거를 좀 봤어. 얼마 전에 국토부 연습 문제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 볼까? 어디였냐면 국토부 연습 문제 봐봐. 저기 101쪽 101쪽에 204번 봐봐. 저것도 비슷해. 204번 101쪽 204번 느낌의 식이 Z를 뭐 복소수로 두고 나서 그것에 관한 3차식 뽑잖아. 그치? 그럼 Z에 관한 2차 방정식 작성해가지고 했지 않나? 그치? 여기서도 그러니까 알파에 관한 3차식을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방법 1. 방법 1은 얘를 0이라는 값을 갖는 이 알파에 관한 2차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라는 꼴로 나눠버려. 그럼 이 뒤에 몫이 몇 차가 올까? 알파에 관한 1차가 오겠죠. 1차. 맞지? 내가 나눈 식은 알파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면 이 뒤에 나머지가 생기지? 이 나머지는 알파에 관한 몇 차식이야? 알파에 1차인 나머지가 생기겠지? 2차로 나눈 거니까. 이해돼? 이 뒤에가 기껏 해봐야 그냥 뭐 몇 알파 플러스 몇 느낌의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랑은 검산식이랑 같아. 근데 이게 0이라는 값을 갖는 식이잖아. 그냥 폭파가 돼버려. 결국 이 3차식은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찾는 방법은 직접 나누면 되겠죠. 개수만 써가지고. 이해되니? 가볼게. 자, 3차인데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2, 마이너스 7, 4, 0 쓰시고 개수만 써서 1, 마이너스 4, 2. 자, 여기다 2 쓰고 곱해서 2, 마이너스 8, 4. 그 다음에 빼주면 1, 0, 0이죠? 그 다음 2를 한번 또 쓰겠네. 1, 마이너스 4, 2. 자, 빼주면 4,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이 뒤에 붙는 나머지가 4알파 빼기입니다. 여기 뭐 굳이 쓰면 2알파 더 1이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이 식이 4알파 빼기 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7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역시 어차피 문자만 좀 바꿔서 놓고 똑같은 일 할 거니까 얘랑 비슷하게 4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들죠. 그치?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이제 루트 하시고 4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4베타 마이너스 2를 계산하라는 소리야. 이해되지? 어쨌든 처음에 주어진 식보다는 간단하게 바뀌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가기는 불편할 겁니다. 왜? 알파라는 근이 잠깐 근을 구해보면 2 풀리마 루트 4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 이 값 자체가 하나만 딱 그으면 4 곱하기 알파 대신에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6 플러스 4 루트 아닌가? 그럼 요것이 지금 루트 안에서 6 플러스 4 루트 이런 느낌이잖아.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이제 식으로 가져야 돼. 조금 더 쉬운 질문 해볼게. 이렇게 주고 나서 질문이 야 루트 알파 더 루트 베타 찾아봐 라면 어떻게 할래?
두근의 합사, 두근의 곱 2인 상태에서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합을 구하라고 했을래? 이쪽 중3 내용에도 물론 여기서 이 두근의 값을 봤을 때 둘 다 양수다. 참고로 합도 양수, 곱도 양수였고 근우 안에가 양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걸 찾는 방법은 이걸 직접 찾는 게 아니야. 이놈의 제곱 찾는 거야. 제곱. 네?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제곱 먼저 찾겠습니다. 제곱. 그럼 얘는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알파 베타죠. 자, 알파 베타 구해놨지. 저 앞에 4 더하기 2 곱하기 곱이 2였잖아. 그래. 이게 딱 8로 왔네. 다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제곱한 게 8이야. 그럼 얘는 얼마겠어? 루트 8이겠죠. 2루트 2. 양수니까 앞에 양의 제곱을 쓴 겁니다. 이해됐어? 한번 어느 부분 때? 저기 고 루트 2 아니에요? 아니 루트 2 아니에요? 아니 밑에. 아니 제곱한 게 8이니까 아 루트 8이니까 2루트 2. 아, 내가 이걸로 낸 거야 지금.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디가? 루트 알파 베타면 루트 2 아니에요? 아 그러냐? 잠깐만. 아 그러네. 여기 2루트 여기. 네. 그러면 내가 낸 문제에서 이제 굳이 답을 쓰면은 루트 안에서 4 플러스 2루트 2. 이게 일단 답이야. 맞긴 한데 못 나가. 죄송한데 전화 좀 바꿔도 될까요? 받아. 이건 내가 갑자기 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말이 되게 낼 거니까 이걸 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걸 찾고 싶은데 이거를 직접 계산이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 이거 제곱 찾아서 가면 되는 거야. 제곱 찾은 다음에 루트 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식은 여기서 좀 힌트가 되네. 비슷한데? 4, 2 4, 2 그지? 그러니까 요 4알파 빼기는 이거 두 개 넘어간 거네. 그래서 이 식이 알파 제곱이 4알파 빼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해돼? 요 식은 다시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이고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인 거를 내가 봤잖아 저 위에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요 답이네. 그럼 4. 그렇게 풀리는 문제였네. 근데 이건 보통 이런 문제는 제곱을 찾은 다음에 루트 찾는 겁니다. 제곱은 구해질 거거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어떻게? 한 문제에 관한 고차식이니까 근을 대입해서 알파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 3차식의 차수를 줄이고자 하는 거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니까. 이해했지? 자, 근데 이거를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도 갑니다. 방금 내가 여기서 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이 알파 제곱이라는 2차 항 입장에 정리했지 방금? 이게? 그치? 그러니까 알파에 관한 2차식은 알파에 관한 1차식으로 얼마든지 바뀐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7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있어. 알파에 관한 2차. 그러면 7 곱하기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2 나머지 그대로. 정리하면 28알파 6알파 34알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게 2차식이 1차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차수를 하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에. 그럼 얘 계산보다 이게 훨씬 쉬울 거 아니야. 2차만 되느냐? 3차도 돼.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알파 세제곱이라는 것은 이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곱한 거지. 알파 이걸 이용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도 돼 이렇게. 여기다가 양변에 그냥 알파 곱해봐. 얘가 알파 세제곱 되겠지. 여기다 알파 곱하면 그게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그치? 네. 여기서 여기 바꾸는 것도 이 식이 다시 4 곱하기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이 4알파 빼기랑 같아. 그래서 이 식은 16알파 빼기 2알파에서 14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까지 갈 수 있죠? 이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 알파 세제곱 역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연쇄적으로. 그러면 주어진 저 3차식은 2 곱하기 알파 세제곱인데 그 얘니까 곱하기 14 알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곱하기 알파 제곱일 때 알파 제곱은 4 알파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4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소리야. 따라서 28 알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8 알파 플러스 14 플러스 4 알파가 되고 28 알파 지워졌네.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4 알파 빼기가 됐네 이게. 아까랑 똑같죠? 나는 셈을 이용해서 그냥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차수를 낮춰가면서 그냥 가는 방법도 있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67 조금 남은 시간. 참고로 129쪽 130쪽에 있는 스텝 2 문제들이 다른 단원의 스텝 2보다 조금은 어렵게 느낄 겁니다. 난이도가 막 쉬운 게 없어. 67번 2차 방정식의 두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정수 K를 구하시오. 정수라는 말은 좀 동그랗게 치십시다. 마지막에 나온 것 중에 정수. 근데 인수 분해가 안 되지 않겠어? 그죠? 두근 알파 베타에 관한 얘기고 딱 봐도 대칭식 아닌가? 그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값 얼마? 근계수 4K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 곱한 값은 근계수 2K 플러스 2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은 합곱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묶어주겠죠? 알파 베타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뽑아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소리지?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 붙고 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은 6이죠? 대입할게. 우리 K 찾는 거야. 합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 4K 플러스 1 곱하기 곱에서 1빼래. 여기서 1빼라는 소리니까 2K겠다. 여기까지가 6이죠? 그죠? 이 하나 약분할게. 자, 그리고 전기합시다. 2차 방정식이야. 4K 제곱. 그 다음에 K랑 1이니까 더하기 K. 요 3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0. 끝났죠? 14에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과 4K 마삼의 곱이니까 위에서만 나오겠지 K가. 정수근. 밑에는 정수근 아니니까 패스. 그치? 이 문제는 그냥 할 만한 문제였겠다. 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268번 2차 방정식에서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얼마가 되었고 상수항을 잘못 풀었더니 두 근이 뭐랑 되었다. 처음 방정식 두 근. 너네 이제 중학교 때도 계수를 잘못 보고 푼 문제들이 종종 있잖아. 그것의 2차 방정식 버전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자, 근데 어떤 친구가 1차 계수 b겠죠? b를 잘못 보고 풀었대.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여기 잘못 봤다는 얘기는 a와 c는 제대로 본 거지. a, b, c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근이 3분의 2하고 2분의 7이 되었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상수항인 C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A와 B는 제대로 봤고 이 C를 잘못 봤대. 그렇게 해서 얻은 근이 3분의 5와 1이다 이 말이죠. 질문은 처음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제대로 풀어가라서 이 식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봐봐. 이 B라는 값을 얼마로 잘못 봤는지는 모르잖아. 얼마 잘못 봤는지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게 중요한 거야. A와 C는 제대로 본 거 아니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계수 A, B, C 중에서 A와 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두근의 곱이야. 그래서 두근의 곱을 가지고 푼 거야. 두근의 곱은 근계수에서는 A분의 C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실제 그렇게 구한 두 근의 곱을 찾아라. 여기까지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7. 약분되어 3분의 7이죠? 그러니까 A분의 C가 3분의 7인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A와 B를 제대로 봤거든. 이 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이거든. 그지? 두 근의 합이 요 둘을 더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것이 계산된 두 근의 합인 3분의 8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 하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까? A와 C고 A와 B니까 각각 C로 갑시다. 자, 위의 식에서 C는 정돼요. 이 C는 A를 곱할 거니까 C는 3분의 7 곱하기 A로 할 수 있죠? 그치? 또 아래 식에서 B는 하고 정해. B는 마이너스 A를 곱할 겁니다. B는 마이너스 3분의 8 A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개수 A, B, C를 전부 다 A만으로 표현한 겁니다. A는 그냥 A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8 A고 C는 3분의 7 A거든. 따라서 이 처음 방정식은 이제 바뀌죠. 이렇게 얘는 AX 제곱에 B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C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 3분의 7A 이거 플러스거든. 그죠? 근데 A는 0은 아닙니다. 왜? 2차기 때문에 이 A는 0 아니야. A 0 아니면 약분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3 곱해봐. 3 곱하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그네고식 하시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개수를 잡고 푼 문제는 항상 제대로 본 게 뭔가 확인하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근계수로 접근하면 쉽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숙제는 우리 2차 함수 앞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개념원리 RPM 2차 방정식 끝까지 충실하게 좀 풀어놓기를 바래. 말했어? 네. 항상 좀 남아서 풀고 하지 않을까? 숙제 너무 안 했는데. 진짜 다 하겠습니다. 진짜? 다음 시간에 또 아파가지고 오늘 결석할 거야. 진짜? 민규는 남아야지. 네, 좀 남아야죠. 한 번만. 넌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너는 오늘 내가 좀 여기까지 할게. 저기서 볼까요? 어디? 밖에서.